민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철 전 부산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전담 해설 판사님. 이번에,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유미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말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좋은 자리, 뭐 힘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이유미 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하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발부된 게 의외긴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뭐 강에서 시켰다는 거고 한쪽은 단독 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건 오히려 역으로 이유미 씨와의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 이 국민의당 머리 부분 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거론했다면 그때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와가 아니라 아직 구속되거나 혹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당내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분들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민의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왔었고 추미애 대표도 머리 자르기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실형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대하게 본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협조적이어서 동생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로 보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데 부인을 해도 뭐 좀 합리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권 보장의 이익보다는 구금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판사님 출신이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전문 분야인데 이 정도 해주셔야죠. 평생 하셨는데.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범을 찾게 되는 나머지 수사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지금 이제 공명선거 추진위원단의 부단장이라든가 또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그분들도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유지해야 하겠죠.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본인들은 몰랐다라는 조작 사실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실 것이고 그게 사실일 수도 물론 있고요. 뭐 네.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구속된 정도라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 그리고 파악하신 사안의 정도로 보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되는 인사가 등장하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 통상적인 이 정치계 사건에서 봤을 때 예. 이준서 씨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다 덮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다 스스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해서 뒤집어쓰고 감으로써 당을 지키고 이제 윗선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대가를 얻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10년인데요, 10년. 이렇게 되면. 그거는 피선거권의 문제지 당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야,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의 영역인데. 예, 그렇죠. 네. 판사님이, 예. 네. 판사님이 전망해서 맞을 리가 없는 보통 영역인데. 보면,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냥 그 법률적인 어떤 그 법조계의 이런 관행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이게 만약에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 어차피 수사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보고 라인이라든가 내지는 알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공범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를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강도의 문제인데 예.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바로 위에인 이제 부단장급 거기는 영장 청구를 당연히 안 하겠죠. 어차피 지금 아랫선에서도 기각이 된 마당이라.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단장급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찰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든 뭐 어떻든 정권의 이 그 향배 어떤 생각을 의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장 청구도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버리는데 이 이준서 씨가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었는데 발부돼 버리는 바람에 그 윗선까지도 검찰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사적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가담 경위,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건은 저희 담당 부장판사가 있거든요. 전 부장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잠시 후에 민의로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요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네, 아시아투데이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언급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위험한 조작 행위가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뭐 보상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라고 체근하였다라고 본인은 주장할 것이고 검찰과 법원을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보니까 5월 5일에는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인지됐어야 하고 특히 5월 6일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다.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기자회견 2차례 걸쳐서 했는데 특히 두 번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위 사실을 알고도 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검찰은 그렇게 봤고 뭐 법원도 그게 소명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 경험이 있는 분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국민당은 당혹스럽겠네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논평 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요. 영장 범죄 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는 다른 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인정했다라는 건데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에 영향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당의 조사 결과는 단독으로 조작을 했고 그 사실관계 자체는 맞습니다. 독립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이준서 최고위원의 어떤 압박, 지시 혹은 계획 하에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종범에 가까운 구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알고 나서 특히나 이제 그런 조작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되니까 조작 그 자체는 혼자 했다. 그건 맞는데 분리된 독립된 변수가 아닌 거죠. 예. 네,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예. 네, 어제 특별한 결론은 나지 않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 눈길을 끕니다. 허위 주장으로 마치 제보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제2의 이유미, 즉 추유미의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 짓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한 겁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제 계속해서 박주선 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고, 예. 제2의 이유미 사건, 추유미라는 건 이제 추 대표와 이유미 씨 이름을 합친 걸로 보여요. 그렇죠? 추유미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국민의당 이 사건 프레임을 처음부터 이제 단독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예. 단독범이면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사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 그 단독범으로부터 자신들도 당한 일정 정도 피해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처음부터 짰고 프레임을 벗어나면 정치적 탄압이거나 공작 이렇게 규정했어요. 사실 굉장히 영리한 프레임이에요. 검찰 수사가 이유미 씨 조작이 단독이라는 게 결론이 나기만 하면 이유미 씨 외에는 모두 다 사법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느 정도 사면을 받게 되는 그런 전략. 근데 영리하기도 한데 동시에 그렇게밖에 짤 수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 조직 인사가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연루되면 당연히 정치적 타격도 크게 받지만 연루되는 누군가는 이제 공무 단임권, 피선거권, 선거권, 그러니까 임명직도 안 되고 선출직도 안 되고 선거도 못 하고 이 기간 최소 5년. 네, 공직선거법상 유죄 100만 원 이상 되면 그렇죠. 국회의원직 박탈당합니다. 네, 일면 10년까지 거의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그런 사안이라 이 프레임 외에는 짤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근데 사실은 단독범이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당이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국민을 상대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질문은 과연 공당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가, 제 역할을 했던가, 이게 그 질문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응은 대부분 외부에 자꾸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대응 기조를 짠 리더십의 문제고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똑같은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응으로 이게 돌파가 되는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우려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실형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대하게 본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협조적이어서 동생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로 보면
네. 이게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데 부인을 해도 뭐 좀 합리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권 보장의 이익보다는 구금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판사님 출신이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예, 전문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좋은 자리, 힘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이유미 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하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발부된 게 의외이긴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네.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네네.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뭐 강에서 시켰다는 거고 한쪽은 단독 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민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철 전 부산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전담 해설 판사님. 이번에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유미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말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건 오히려 역으로 이유미 씨와의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 이 국민의당 머리 부분 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거론했다면 그때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와가 아니라 아직 구속되거나 혹은 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당내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분들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민의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왔었고 추미애 대표도 머리 자르기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 자승자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증거인멸 우리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죠. 평생 하셨는데.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범을 찾게 되는 나머지 수사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지금 이제 공명선거 추진위원단의 부단장이라든가 또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그분들도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유지해야 하겠죠.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본인들은 몰랐다라는 조작 사실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실 것이고 그게 사실일 수도 물론 있고요.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구속된 정도라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정보.